코골이는 단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목이 졸리는 듯한 현상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에 고혈압이 있던 분은 고혈압의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혜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코골이입니다. 왜 코골이 하면 단순히 고약한 잠버릇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럴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남국진입니다. 오늘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인데 제가 또 재밌는 통계를 봤어요, 선생님. 네. 이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인들 중에서 최소 일주일에 코를 한 번 정도는 곤다라는 비율이 45%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고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코 도대체 왜 고는 걸까요? 네, 코골이는 기본적으로 공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좁아져 있는지를 열심히 찾고 왜 좁아져 있는지에 생각을 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볼 구조물은 입과 구인두입니다. 입천장이 낮거나 혀 위치가 높은 경우, 혀의 부피가 커서 뒤로 밀려 있는 경우, 목젖이 유달리 긴 경우, 이러한 환자에서 코골이의 경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구조물은 코입니다. 주로 내시경을 통해 관찰하게 되는데요. 중비갑계, 하비갑계 등의 구조가 커져 있어 코를 전체적으로 막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만한 요인은 수면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자세로 낮에 생활을 할 때에는 목젖과 혀 뿌리가 정위치에 있어 후방의 기도가 잘 확보되는 반면 우리가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를 취했을 때 목젖과 혀가 후방으로 쏠리게 되어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목젖과 혀 모두 뼈가 없이 근육과 지방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 불규칙한 수면 사이클, 체중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점막 하하 구조가 부으면서 역시 공간이 부족해지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좁아지거나 수면 자세, 음주까지도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나이 들면서 코 골기 시작했다. 노화랑도 상관이 있을까요? 네, 노화랑도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탄력성을 잃게 되어 있는데 이는 코와 목에 해당하는 점막 그리고 점막하 구조 모두에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탄력성을 잃게 된 경우 전체적으로 조직이 늘어지면서 역시 떨림에 취약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공간간의 싸움이 제일 큰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코골이가 단순히 이 소음으로 힘들다 정도면 다행이긴 한데 질환으로 또 구분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코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골이는 단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질환과 연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특히 낮 시간에 충분히 들어오던 공기 그리고 산소가 밤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순간적으로 목이 졸리는 듯한 현상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질환은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산소가 불규칙하게 들어옴으로 인해 혈압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게 되고 기존에 고혈압이 있던 분은 고혈압의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질환은 당뇨병입니다.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에 당뇨병 앓고 계시던 분들은 당뇨병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효율적인 수면으로 인해 주간 졸림, 인지기능 저하, 이해 능률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의 상황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골이가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처럼 이렇게 영향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코골이를 좀 빨리 눈치를 채고 치료를 받고 싶은데 스스로 코를 골고 있는지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있는지를 아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코골이의 자가 진단 자체는 매우 어렵지만 이를 의심해 볼 만한 위험 신호는 몇 가지가 있어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낮 졸림이 심한 경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통이 심하다, 머리가 무겁다 등의 증상, 그리고 자다가 입이 말라서 또는 인후통이 심하여 깬 적이 있다 등의 증상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증상 특성상 환자 본인이 스스로 알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같이 생활하는 가족분께 부탁을 드려 얼마나 증상이 자주 있는지, 몇 번 빈도로 나타나는지, 얼마나 길게 나타나는지 등의 수면 일지를 작성하여 오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옆에서 몰래 좀 꼽아봤는데 해당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치료 방법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양압기. 근데 네. 이게 또 얼마나 효과적인 걸까요? 네. 양압기는 입과 코를 덮는 마스크, 그리고 본체로 이루어진 기구로서 사용자, 즉 환자의 수면 도중 기류가 저하되었을 때 또는 무호흡이 관찰되었을 때 이 기기가 스스로 인지하여 적정 압력의 공기를 환자의 코와 목을 통해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공급된 공기로 기도의 폐색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양압기는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표준적인 효과적인 치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임상 진료 지침에 따르면 성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가장 표준적인 치료로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양압기를 적절히 치료하였을 경우 수면 중 무호흡, 저호흡 횟수 감소, 혈중 산소 포화도 개선, 수면의 질 향상, 기저질환의 관리 용이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양압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한 번에 또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드는데, 근데 또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 구강장치를 또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구강내 장치와 수술 또한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치료 옵션 중 하나입니다. 먼저 구강내 장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강장치는 주로 아래 턱뼈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하악 전진 장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앞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턱뼈를 앞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혀를 동시에 앞으로 이동시켜 혀 후방에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턱 관절을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턱 관절과 저작근, 아래 턱뼈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구강내 장치 특성상 치아, 잇몸 통증, 교합 변화, 타액 분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치료 옵션은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의 변이가 명확할 때 이를 개선하여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수술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의사가 주도 면밀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해부학적 변이는 늘어진 목젖을 가다듬는 연국의 성형술, 부어있는 코살을 줄이는 비갑계 성형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아에서 나타나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부어있는 경우가 종종 확인이 되는데,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또한 코골이 수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압기도 있고 수술도 있고 이렇게 구강장치도 있고 다양한 치료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또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제일 인상 깊었었던 환자 사례도 있을까요? 네. 오랜 기간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계시던 한 50대 남성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주간 졸림이 심하고 낮에 운전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고 양압기까지 처방해드렸고, 양압기를 3달가량 충분히 사용한 후에 다시 내원하였을 때 주간 졸림도 없어지고 불편감이 없어져 운전하기 편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분이 원래 앓고 계시던 고혈압과 당뇨 질환 역시 잘 조절되어 내과 주치의에게 칭찬을 받고 왔다, 먹는 약이 줄었다는 말씀을 주시어 매우 뿌듯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코골이 치료 덕분에 고혈압과 당뇨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 굉장히 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 혹시 오늘의 하이 또 한 줄로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낮 시간을 활기차고 집중력 있게 보내려면 밤의 수면 역시 집중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골이를 단순한 소음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목에 졸린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는 아닌지
반드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수면 전문가와의 상담, 적절한 검사를 통해 진단받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으셔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극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남국진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코골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